고졸 주제에 이래서 기본 교육이 중요한 거야. 커피는 그녀의 머리 위로 폭포처럼 쏟아졌고 뜨거운 액체는 목덜미를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다. 회의실은 웃음과 비웃음으로 가득했지만 단 한 사람 커피를 뒤집어 쓴 인턴만이 조용히 눈을 들었다. 그 눈빛은 굴욕이 아니라 기록하는 눈, 기억하는 눈, 그리고 곧 반격할 사람의 눈빛이었다. 아무도 몰랐다. 지금 휴지 한 장 던지며 비웃는 이들이 며칠 뒤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될 거란 걸. 그리고 더 아무도 몰랐다. 그 고졸 인턴이 사실 회장의 딸이었다는 사실을요.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비 오는 월요일 아침 커피를 뒤집어 쓴 박서아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가 내리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넥스트라인 테크 본사 앞 27살 박서아는 저렴한 베이지색 정장 차림으로 빗물을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단발머리는 이미 반쯤 젖어 있었고 손에 든 에코백도 축축하게 물기를 머금고 있었죠. 회전문을 돌아 로비로 들어서자 안내 데스크에 앉은 직원이 서아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는 명찰 하나를 건네며 짧게 말했습니다. 아, 이번에 들어온 고졸 인턴이구나. 개발 3팀 강주혁 팀장님한테 인사드려. 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명찰을 받았습니다. 플라스틱 명찰 위에는 계약직 인턴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 글자를 보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기분이었지만 서아는 작게 미소 지으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서아가 안으로 들어서자 먼저 타고 있던 직원 2명이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중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요즘도 고졸 뽑아? 이 회사도 이제 인력난인가 봐. 다른 한 명이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보안 프로젝트 하는데 고졸 인턴이라니. 이거 진짜 심각한데? 서아는 엘리베이터 구석에 서서 바닥만 내려다봤습니다. 손에 든 가방 끈을 꽉 움켜쥐었고 입술을 살짝 깨물며 참았습니다. 숨소리조차 조용히 내쉬며 자신의 존재를 더 작게 만들려고 애썼죠. 11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서아는 복도를 따라 개발 3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넓은 사무실 안에는 최신형 모니터들이 늘어서 있었고 직원들은 각자 키보드를 두드리며 바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박서아 씨죠? 여기 앉으세요. 안내를 받은 자리는 사무실 맨 구석이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벽 옆 오래된 모니터 한 대와 삐걱거리는 의자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자리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서아는 그곳에 가방을 내려놓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잠시 후 팀장실 문이 열리며 강주혁이 나왔습니다. 36살 검은색 정장에 와이셔츠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올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서아의 자리로 다가오며 팔짱을 낀 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봤습니다. 고졸 인턴이라도 개발팀이면 머리는 있어야 할 텐데 뭐 할 줄 아는 거 있어요? 서아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파이썬이랑 자바 기본은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주혁은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코드? 그런 건 나중 얘기고 일단 사무실 생활부터 배워요. 오늘 첫 업무 팀 회의용 커피 15잔 주문해 와요. 목록은 메신저로 보낼게. 서아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의는 10시였고 카페는 회사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서아는 우산도 없이 다시 빗속으로 나갔습니다.
카페 앞에 도착했을 때는 정장 재킷이 완전히 젖어 있었고 구두 안까지 물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아메리카노 5잔, 카페라떼 7잔, 바닐라 라떼 3잔이요. 종이컵 캐리어 3개를 양손에 나눠 들고 서아는 다시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무거운 캐리어를 들고 빗길을 걸으며 손가락 끝이 저리고 어깨가 뻐근했지만 서아는 입술을 꽉 깨물며 참았습니다. 첫날이니까 조금만 참으면 돼. 회의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11시였습니다. 서아는 한 손으로 조심스럽게 문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밀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이미 팀원들이 모여 앉아 있었고 강주혁은 테이블 끝에 서서 자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커피 가져왔습니다. 서아가 조심스럽게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주혁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몸을 돌렸고 그의 팔꿈치가 서아가 들고 있던 캐리어를 세게 쳤습니다. 순간 세상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캐리어가 한쪽으로 기울며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던 컵 2개에서 뜨거운 커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 깜짝 놀란 서아는 작게 비명을 질렀지만 그 목소리는 금방 삼켜졌습니다. 뭐 하는 거야? 소리치며 주혁이 다가오더니 도와주는 줄 알았지만 커피 하나를 들더니 서아 머리 위에 부으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첫날부터 이게 뭐야? 야, 고졸, 커피도 제대로 못 들고 다녀? 아니, 그렇다고. 서아는 당황해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갈색 액체가 어깨 위로, 머리카락 끝으로,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고 정장 재킷은 얼룩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기본 교육이 중요한 거야. 고졸은 진짜 기본이 안 돼 있어. 주혁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라곤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짜증과 비난만이 가득했습니다. 회의실 안에 있던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킥킥거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선임 한 명이 휴지 몇 장을 테이블 위로 던지며 말했습니다. 고졸 주제에 진짜 귀찮게 만드네. 서아는 바닥에 떨어진 컵들을 주우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렸고 눈가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울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휴지로 서류를 닦아내며 서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주문해 오겠습니다. 됐어, 나가 있어요. 지금 당장. 주혁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서아는 바닥에 떨어진 컵들과 휴지들을 급하게 주워 담고 회의실 문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화장실로 향하는 동안 등 뒤에서 들리는 웃음소리와 수군거림이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선 서아는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커피 얼룩이 진 정장, 젖은 머리카락, 그리고 창백한 얼굴. 그러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가슴에 꽂힌 볼펜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검은색 볼펜이었지만 끝부분에는 아주 작은 렌즈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서아는 펜 윗부분을 살짝 눌렀습니다. 작은 LED 불빛이 한번 깜빡였습니다. 녹화 시작. 서아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사람들은 제가 커피를 뒤집어 쓴 것만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얼굴을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담아두고 있었죠. 서아는 펜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젖은 재킷을 벗어 물로 가볍게 닦아냈습니다. 그리고는 거울을 보며 아주 작게, 아주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6개월 전 새벽 4시 넥스트라인 테크 본사 최상층 회장실.
58살 한도연 회장은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주가 그래프가 빨간색 선을 그리며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거의 반토막이 난 수치였습니다. 도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25년 전 작은 연구실에서 시작했던 회사가 이제는 직원 3,000명이 넘는 대기업이 되었지만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책상 옆 모니터에는 뉴스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넥스트라인 테크 핵심 AI 엔진, 해외 업체 코드와 유사 의혹, 기술 유출 가능성 제기, 주가 폭락. 도연은 마우스를 클릭해 다음 기사를 열었습니다. 하나같이 회사의 신뢰를 의심하는 내용들 뿐이었습니다. 평생을 걸어 만든 회사가 하루아침에 도둑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넓은 회의실 테이블을 둘러싼 임원들은 서로의 눈치만 보며 말을 아꼈습니다. 누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분명 보안팀 관리 소홀입니다. 외부 접근을 제대로 막지 못했어요. 보안 담당 임원이 발끈하며 대받았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개발본부에서 소스가 빠져나간 게 분명합니다. 개발본부장도 손사래를 쳤습니다. 우리 쪽은 2중 3중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외부 유출은 있을 수 없어요. 도연은 그들의 말을 듣다가 조용히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빼돌렸는지 안에서는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지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11시, 도연은 회장실에서 노트북을 열고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회색 후드티를 입은 딸 서윤이 나타났습니다. 귀에는 이어폰이 꽂혀 있었고 뒤편으로는 연구실 책상과 화이트보드가 보였습니다. 서윤아. 도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아버지의 표정을 보자마자 무슨 일인지 직감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도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아, 내가 평생 걸어온 회사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 누군가 안에서 기술을 빼돌렸어. 그런데 누가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서윤은 화면 속 아버지의 눈가에 깊이 패인 주름과 초췌해진 얼굴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가 회사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니터 옆에 띄워둔 뉴스 기사들을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주가 그래프, 의혹 제기, 신뢰 추락. 모든 단어들이 무겁게 가슴을 눌렀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서윤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안에서 누가 도둑질을 했는지 찾으려면 밖에서 보안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야 해요. 제가 들어갈게요. 도연은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들어온다고? 회장 딸이 회사에 들어오면 다들 알 텐데. 그럼 아무도 꼬리를 안 보일 거야. 서윤은 작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회장 딸이 아닌 사람으로 들어갈 거예요. 화면이 전환되며 서윤의 신분 세탁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서윤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명품 브랜드 정장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지만 서윤은 그것들을 모두 뒤로 밀어냈습니다. 대신 온라인 쇼핑몰에서 저렴한 베이지색 정장을 주문했습니다. 가격표에는 39,000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가방이었습니다. 이태리 명품 가죽 가방을 서랍 깊숙이 집어넣고 대형마트에서 파는 1000 에코백을 꺼냈습니다. 가방 안에는
값싼 필통과 볼펜 한 자루만 넣었습니다. 서윤은 책상 앞에 앉아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위에는 MIT 박사과정 재학 증명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집어들고 서랍 맨 아래 깊숙한 곳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프린터로 새로운 서류들을 출력했습니다. 직업전문학교 수료증, 제1고등학교 졸업증명서, 가짜 학력이었지만 완벽하게 만들어진 서류였습니다. 아버지 회사의 인사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윤은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허리까지 내려오던 긴 머리를 올려 묶고 가위를 들었습니다. 싹둑. 첫 번째 가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싹둑, 싹둑. 머리카락이 계속해서 떨어져 내렸습니다. 거울 속에는 어깨까지 오는 단발머리에 낯선 자신이 비쳤습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뒤 서윤은 다시 아버지와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도연은 딸의 변한 모습을 보고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윤아,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니? 네, 아빠.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저를 못 알아봐요. 도연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들어가서 무엇보다 내 안전이 먼저다. 위험하면 바로 나와.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아니요, 아빠. 진실이 먼저예요. 안전은 그 다음이에요. 아빠가 25년 동안 지켜온 회사잖아요. 제가 지킬게요. 도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딸의 눈빛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았습니다. 고집스럽고 정의로우며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눈빛을요. 그래서 저는 회장의 딸이 아니라 고졸 인턴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커피를 뒤집어 쓰면서 첫날을 시작했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고졸 인턴이 이 회사의 진짜 주인 중 한 명이라는 걸요. 화장실 거울 앞에 선 서하는 커피 얼룩이 진 정장, 젖은 머리,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눈빛. 그 눈빛 속에는 복수가 아닌 진실을 향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하는 거울 속 자신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곧 다 드러날 거예요. 입사 첫 주가 지나갔습니다. 서아가 회사에서 맡은 일은 개발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30분 서아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회의실 정리였습니다. 전날 회의에서 사용한 종이컵들을 치우고 화이트보드를 지우고 의자를 제자리에 놓는 일이었죠. 9시가 되면 프린터실로 갔습니다. 팀원들이 요청한 자료를 출력하고 페이지 순서대로 정리해서 각자 책상 위에 올려놓는 게 서아의 몫이었습니다. 한 번은 1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를 출력하다가 프린터 용지가 떨어져서 무거운 용지 박스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린 적도 있었습니다. 10시쯤 되면 택배가 도착해 회사 로비에서 택배를 받아 각 부서로 나르는 것도 서아의 일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5개가 넘는 박스를 혼자 운반해야 했습니다. 점심시간 이후에는 서류 정리였습니다. 지난 프로젝트 문서들을 연도별, 카테고리별로 분류해서 파일철에 꽂는 단순 작업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오래된 서류들을 만지다 보면 손이 거칠어지고 옷에서 묵은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강주혁 팀장이 서아의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팀장님, 코드 작업은 언제 배우나요? 제가 여기 개발팀에 들어온 건. 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주혁은 손을 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코드? 그런 건 나중 얘기고. 일단 사무실 생활부터 배워요. 기본도 안 되어 있는데 무슨 개발을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아의 손이 책상 모서리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옆자리 선임 개발자 2명이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즘은 커피 심부름도 학력 경쟁이야? 고졸이 뭘 개발해? 그러게. 차라리 정규직 1명 더 뽑지. 서아는 그 말들을 모두 들었습니다. 하지만 못 들은 척 고개를 숙이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귓가가 뜨거워졌지만 입술을 꽉 깨물며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아는 회의 자료 파일을 정리하다가 작은 실수를 했습니다. 파일 이름에 영어 철자를 하나 잘못 적은 것이었습니다. 리포트를 아리피아로티라고 쓴 것이었죠. 그 파일은 오후 3시 회의에 사용될 예정이었는데 철자 오류 때문에 담당자가 파일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회의 시작이 5분 늦어졌습니다. 단 5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주역은 팀원 모두가 있는 사무실 한가운데로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아가 정리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서아 씨, 주역의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파일 이름 하나도 제대로 못 적어요? 주역은 서류 뭉치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공중에서 흩어지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서아는 그 종이들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5분이에요. 고작 5분 늦었다고 생각해요? 5분이면 5천만 원짜리 계약이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주역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서아를 가리키며 계속 말했습니다. 역시 고졸은 기본이 안 돼 있어.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돼요. 사무실 안의 모든 직원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종이를 모으는 동안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모두 끝난 저녁 6시, 주역이 서아를 빈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서아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주역은 책상에 기대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앉아요. 서아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역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을 서아 앞으로 밀었습니다. 자발적 사직서. 제목이 선명하게 적힌 양식이었습니다. 이름과 서명란만 비어 있었고 나머지는 이미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서명해요. 내가 인사팀이랑 잘 얘기해서 기록 안 남기게 처리해 줄게. 이 회사는 당신한테 안 맞아. 주역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서아는 그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사직서라는 글자가 눈앞에서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팀장님, 서아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정말 그렇게 못했나요? 5분 늦은 거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할게요. 주역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오늘 5분, 내일 10분 모르죠. 당신 같은 사람은 이 팀에 있으면 안 돼요. 서아의 손이 펜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서명란에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펜을 든 손이 잠시 멈췄다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며 이름의 첫 글자를 희미하게 적었습니다. 완전히 쓴 것도 아니고 안 쓴 것도 아닌 애매한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펜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까지는 버티고 싶어요. 주역은 잠시 서아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오늘까지는 봐줄게. 대신 내 앞에서 다시는 실수하지 마. 서아는 고개를 숙이며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릴 뻔했지만 간신히 참았습니다. 화장실 문을 밀고 들어간 서한은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창백한 얼굴의 자신이 비쳤습니다. 서한은 수돗물을 틀어 손을 씻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는 가슴 주머니에서 펜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작은 화면을 확인하자 방금 전 회의실에서의 장면이 또렷하게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의 사직서, 주역의 얼굴, 벽시계의 시간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서한은 작게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첫 번째 칼날 잘 찍혔네요. 그날 밤 서한은 원룸에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새 폴더를 하나 만들고 이름을 적었습니다. 증거 1호 마이너스 부당 사직 종용. 펜 카메라에서 영상 파일을 복사해 저장했습니다. 파일명은 2024년 9월 13일 18시 15분 강주혁 팀장 사직서 강요였습니다. 서한은 화면 속 주역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참으면 돼요. 서한은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베개로 스며들었지만 서한은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녀는 다시 그 사무실로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금요일 아침 서한은 평소처럼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함을 확인하던 중 회사 내부 게시판 알림이 떴습니다. 새 글이 올라왔다는 표시였습니다. 서한은 무심코 게시판 탭을 클릭했습니다. 화면 가득 익명 게시판 글 목록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눈에 확 띄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잡담, 고졸 인턴 때문에 회의 지연 키읔키읔. 서한은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여 그 글을 클릭했습니다. 어제 회의 때 파일 하나 못 올려서 5분 날렸음. 고졸이라더니 역시 기본이 안 돼 있네요. 개발팀에 왜 고졸을 뽑는지 모르겠습니다. 댓글이 10여 개 달려 있었습니다. 커피도 제대로 못 들고 다니는 애를 왜 개발팀에? 이러다 오로라 엔진 소스까지 날려 먹겠네. 키읔키읔키읔. 요즘 인사팀 대체 뭐 하는 거야? 서류 전형이라도 제대로 보고 뽑지. 고졸 인턴 하나 때문에 팀 전체가 욕먹는 상황. 진짜 답답. 서한은 화면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꽉 조여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한은 화면 캡처 버튼을 눌렀습니다. 찰칵. 글 전체와 댓글까지 모두 담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증거 두 번째. 신경 쓰지 마요. 원래 여기 사람들 말 많아요. 옆자리에서 다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한은 고개를 돌려 다인을 보았습니다. 다인은 모니터를 보는 척하면서도 눈빛으로는 서한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서한은 작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익숙해요.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아무리 익숙해지려 해도 이런 말들은 가슴 한구석을 예리하게 찔러왔습니다. 서한은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서한은 구내식당 한쪽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들리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너 그거 봤어? 넥스트라인 기술이 외국 회사 코드랑 비슷하다는 얘기. 봤지. 그래서 지금 보안 쪽에서 난리 났다며? 근데 진짜 웃긴 게 지금 보안팀도 모른대. 누가 빼돌렸는지. 그러니까 내부에 누군가 있는 거잖아. 무섭네. 서한은 국을 떠먹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가는 동작을 천천히 반복하며 그들의 대화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내가 찾으러 온 그 도둑이 이 안에 있다는 거겠지. 서한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밥을 다 먹은 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후 3시 서한은 복사실로 향했습니다. 복사할 서류가 한 뭉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사기 앞에 서서 서류를 한 장씩 넣고 있는데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청소부 명자였습니다. 63살, 항상 회색 작업복을 입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명자는 서아를 보더니 빙그레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인턴 아가씨네. 첫날부터 많이도 당했다면서? 서아는 깜짝 놀라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명자는 걸레를 들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무언가 다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명자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 여기서 20년 넘게 일했어. 안 보이는 게 없지. 커피 뒤집어 쓴 것도 봤고 회의실에서 혼난 것도 들었어. 서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명자는 서아의 어깨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나도 예전에 그랬어. 버티면 달라져. 안 달라지면 내가 바꾸는 거고. 그 말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따뜻하면서도 단단한 위로였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녁 8시.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시간이었습니다. 서아는 자리에 남아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은 조용했고 형광등 불빛만 희미하게 공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2사람이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들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번 주 안에 정리해야 합니다. 주역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아는 숨을 죽였습니다. 불안하면 안 하셔도 되는데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침착한 음색. CTO 기훈의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물러설 수 없어. 이미 너무 멀리 왔어. 2사람은 복도를 지나가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주역과 기훈은 서버실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둘 다 노트북 가방을 들고 있었고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이번에 실수하면 저쪽에서도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알아.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지. 2사람은 서버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기훈이 사원증을 찍고 문이 열렸습니다. 2사람이 안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서아는 기둥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서아는 천천히 복도를 걸어 서버실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다가 조용히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자리에 앉아 서아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폴더명은 웃는 얼굴들이었습니다. 그 안에 익명 게시판 캡처 이미지를 넣었습니다. 조롱하는 댓글들, 비웃는 말들, 그리고 오늘들은 복도 대화 내용을 메모장에 적어 함께 저장했습니다. 서아는 화면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있지만 나중에 이 웃음들이 어디에 쓰일지는 모르겠지. 컴퓨터 화면 속 폴더 안에는 파일들이 하나둘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커피 사건, 사직서, 익명글, 그리고 복도 대화 메모. 모두 증거였습니다. 서아는 노트북을 닫고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사무실 불을 끄고 복도를 걸어나가면서 서버실 문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 답이 있어. 서아는 그렇게 생각하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입사 3주째 되는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서아가 평소처럼 자리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사무실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서버 다운됐어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개발팀 전체가 순식간에 긴장 상태에 빠졌습니다. 모니터마다 빨간색 에러 메시지가 떠 있었고 프로그램들이 멈춰 있었습니다. 주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거 오늘 안에 못 고치면 우리 팀 통째로 갈릴 수도 있어. 다들 원인 찾아. 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아무도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로그 파일 다 뒤졌는데 이상 없어요. 데이터베이스 연결도 정상인데요. 백업 서버로 전환해도 똑같아요. 선임 개발자들이 하나둘 보고했습니다. 주혁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서하는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자신의 모니터 화면을 집중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에러 코드를 천천히 읽어내려가고 로그 기록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서하는 지난 2주 동안 밤마다 회사 시스템 구조를 공부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원룸에서 노트북을 펴고 회사 개발 문서를 분석했습니다. 서버 구조, 데이터 흐름, 백업 시스템까지 모두 머릿속에 그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하는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서하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모두 각자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서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혁에게 다가갔습니다.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팀장님, 혹시 이 부분 로그를 먼저 보시면 어떨까요? 서하는 자신의 노트에 적어둔 메모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특정 시간대와 서버 경로가 적혀 있었습니다. 주혁은 메모를 힐끗 보더니 무심하게 받아들었습니다. 일단 가서 내 자리에서 있어요. 인턴이 너무 앞에 나서면 안 좋아. 서하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5분 뒤 주혁이 팀원 한 명에게 서하가 적어준 경로를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잠시 후 그 팀원이 소리쳤습니다. 팀장님, 여기요. 새벽 3시에 이상한 프로세스가 실행됐어요. 이게 메모리를 다 잡아먹고 있었네요. 찾았다. 이거 죽이고 재시작하면 돼. 10분 뒤 서버가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빨간색 에러 메시지가 사라지고 프로그램들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에 안도의 한숨이 퍼졌습니다. 주혁은 서하의 메모를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다들 수고했어요. 점심 먹고 오후에 보고 올라갑니다. 서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2시 본부장실. 주혁은 노트북을 들고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본부장과 CTO 기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 팀장, 오늘 서버 문제 어떻게 해결했어요? 본부장이 물었습니다. 주혁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밤새 로그를 뒤져본 결과 새벽에 실행된 비정상 프로세스를 찾아냈습니다. 메모리 누수가 원인이었고 해당 프로세스를 중단시켜 해결했습니다. 기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역시 강 팀장 믿고 맡길 수 있네요. 이번 건으로 큰 사고 날 뻔했어요. 본부장도 박수를 쳤습니다. 좋아요. 이런 대응력이 있어야 팀장이죠. 사무실 방 복도에서 서하는 회의실 문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박수치는 모습이 보였고 주혁의 웃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서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입가에는 아주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요. 더 많이 가져가세요.
그래야 나중에 한 번에 돌려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서아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6시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서아는 회사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일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서버 장애 발생 시간, 서아가 찾아낸 해결 방법, 그리고 주역이 그것을 가져간 시간까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증거 3번째, 서아는 파일을 저장하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인이었습니다. 다인은 서아를 발견하고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여기 앉아도 돼요? 네, 앉으세요. 다인은 서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아 씨가 찾은 거 맞죠? 오늘 서버 문제. 서아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금방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감히요. 전 그냥 인턴이에요. 다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봤어요. 서아 씨가 뭔가 적어서 팀장한테 준 거. 그리고 5분 만에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게 우연일 리 없어요. 서아는 커피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인은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서아 씨, 그냥 인턴 아니죠? 서아는 다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다인의 눈빛에는 적대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호기심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아는 잠시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배님, 만약 회사 안에 뭔가 잘못된 게 있다면 그걸 고치고 싶지 않으세요? 다인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다 밝혀질 거예요. 다인은 한참을 서아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위험한 일이면 혼자 하지 마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줘요. 서아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카페에 앉아 각자의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는 해가 지고 있었고 거리에는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증거 폴더 안에는 파일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원룸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오늘 준 해결책, 주역이 가져갔음. 이제 그는 더 자신감을 가질 것. 자신감은 실수를 부른다. 기다리자. 서아는 메모를 저장하고 조용히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9시. 서아가 출근해서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보안팀 직원 2명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곧장 서아의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박서아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보안팀에서 나왔습니다. 박서아 씨 자리 PC에서 이상한 트래픽이 감지됐습니다. 잠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서아에게 쏠렸습니다. 서아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인하세요. 주역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역시 뭔가 문제가 생길 줄 알았어. 고졸 인턴을 개발팀에 앉혀놓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보안팀 직원이 노트북을 열어 리포트를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서아의 PC에서 외부로 나간 접속 기록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8시부터 10시까지 약 2시간 동안의 기록이었습니다. 이 시간대에 업무를 보셨나요? 보안팀 직원이 물었습니다. 서아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 어제 6시에 퇴근했는데요. 8시 이후로는 자리에 없었어요. 주역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럼 누가 당신 자리에서 PC를 켰겠어요? 사원증 기록 보면 다 나와. 서하는 주역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럼 CCTV 기록을 확인해 보시면 되잖아요. 제가 정말 그 시간에 여기 있었는지. 보안팀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PC는 압수해서 조사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서하는 빈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PC가 없으니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수군거리며 서하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진짜 뭔가 한 거 아니야? 고졸이라더니 진짜 문제네. 이러다 회사 기밀 다 빼돌린 거 아니야? 서하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에서 개인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 개인 칸 안. 서하는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퇴근하기 전 서하는 자신의 PC 활동 기록을 자동으로 백업하는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해 두었습니다. 서하는 백업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어젯밤 8시 이후의 활동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서하의 자리에 앉아서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외부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서하는 그 프로그램 파일을 USB에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에서 직접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30분 뒤 서하는 프로그램의 정체를 파악했습니다. 이것은 로컬 파일 일부를 압축해서 외부 서버로 전송하는 악성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접속 IP를 역추적하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IP는 여러 단계를 거쳐 우회되고 있었지만 최종 목적지는 중국 소재의 IT 기업 서버였습니다. 도메인 이름은 블레이드 소프트였습니다. 서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서하의 PC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서하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해외 기업과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서하는 모든 자료를 USB에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나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점심시간 서하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서하는 난간에 기대어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인이었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찾았어요. 선배님, 어떻게 여기를? 다인은 서하 옆에 섰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하 씨 그냥 인턴 아니지? 진짜로. 서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이상한 로그 기록 봤어요. 어젯밤 서하 씨 자리에서 이상한 프로그램이 실행된 거. 근데 그 시간에 없었잖아요. 나도 6시에 서하 씨 퇴근하는 거 봤거든. 서하는 천천히 다인을 바라봤습니다. 선배님 믿어주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나 바보 아니에요. 서하 씨가 그럴 사람 아니라는 거 눈에 보여요. 서하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배님, 사실 회사 안에 기술을 빼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걸 찾으러 온 거예요. 다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드릴게요. 지금은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다인은 한참을 서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말해요. 그때 옥상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청소부 명자였습니다. 명자는 두 사람을 보더니 씩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회의하니?
서아와 다인은 깜짝 놀라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명자는 손에 걸레를 들고 있었지만 표정만은 진지했습니다. 아가씨들, 내가 하나 알려줄까? 이 회사 새벽 2시에 서버실 쪽 불이 자주 켜져 있어. 서아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내가 청소하잖아. 새벽에도 청소해. 그때 보는 거야. 가끔 CTO하고 팀장님이 서버실에서 나오는 거. 다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새벽 2시에요? 그래. 이상하지? 그 시간에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서아는 명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주머니,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명자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나 여기서 20년 넘게 일했어. 이 회사가 무너지는 건 못 봐. 그렇게 세 사람의 느슨한 연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원룸에서 노트북을 열고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악성 프로그램 파일, IP 추적 기록, 블레이드 소프트 도메인 정보 모두 하나의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폴더 이름은 길잡이들이었습니다. 서아는 화면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서버실로 들어가야 해. 거기에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 거야. 창밖으로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수요일 밤, 회사 내부 네트워크 전체 백업이 예정된 날이었습니다. 공지가 붙었습니다. 백업 중에는 서버 접속 인원이 제한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아는 이날을 기다려왔습니다. 백업 작업 중에는 보안이 상대적으로 느슨해지고 사람들의 움직임도 뜸해집니다. 결정적 증거를 찾을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밤 11시, 서아는 회사 근처 편의점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자정이 되자 조심스럽게 회사 건물로 향했습니다. 검은색 후드를 입고 모자를 깊이 눌렀었습니다. 지하 주차장 비상구. 명자가 문을 살짝 열어두었습니다. 서아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같은 시간 다인은 정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자신의 사원증으로 출입을 기록하고 경비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경비 도건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아, 급한 버그 수정이 있어서요. 내일 아침까지 고쳐야 해요. 서아는 계단을 조용히 올라가 8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 끝에는 서버실이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버실 유리문 너머로 불빛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안에 있었습니다. 서아는 벽에 붙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유리창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기훈과 주혁이 콘솔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데이터가 압축되어 외부로 전송되는 그래프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주혁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끝나면 저쪽에서 바로 계약금 보낸다고 했죠? 기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내일 안으로 1차 송금 예정입니다. 30억 중 10억이 먼저 들어옵니다. 서아는 가슴에 꽂힌 펜 카메라를 켰습니다. 목걸이형 녹음기도 작동시켰습니다. 모든 것이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반대편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안팀 직원이었습니다. 출입 기록을 확인하던 중 이상한 접근 로그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보안팀장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서아는 숨을 멈췄습니다.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기훈과 주혁도 소리를 듣고 서버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네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주혁이 서아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박서아,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보안팀장도 다가왔습니다. 박서아 씨, 여긴 누가 허락했습니까? 이건 무단 침입입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증거는 확보했지만 이대로 붙잡히면 모든 것이 뒤집힐 수 있었습니다. 해커로 몰릴 수도, 침입자로 신고될 수도 있었습니다. 멀리서 다인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없었습니다. 명자도 계단 입구에서 안타까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보안팀장이 서아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아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목에 걸고 있던 은색 목걸이를 꺼내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목걸이 뒷면에는 작은 사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도연 회장과 어린 두 딸의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복도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서아는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인턴 박서아가 아닙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들어 기훈과 주역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넥스트라인 테크 창업주의자 현 회장 한도연의 딸입니다. 제 이름은 한서윤입니다. 주역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입이 떡 벌어진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말도 안 돼. 회장님 따님은 미국에 있다고 들었는데. 서윤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맞아요. 미국에 있었죠. 그런데 아버지 회사를 누가 훔쳐가는지 확인하라고 해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보안팀장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기훈은 빠르게 표정을 바꾸며 다가왔습니다. 서윤 씨, 이건 오해예요. 저희는 단순히 백업 테스트를 하고 있었고, 서윤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테스트라면서 왜 해외 서버로 데이터가 나가고 있죠? 서윤은 손목에 스마트워치를 눌렀습니다. 그러자 복도 벽면에 대형 모니터가 켜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서버실에서 진행되던 화면이 그대로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압축 중인 파일 목록, 외부 전송 그래프, 그리고 기훈과 주역의 대화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30억 중 10억이 먼저 들어옵니다. 기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역은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서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저는 여러분께 커피를 뒤집어 쓰고 사직서를 강요받고 익명 게시판에서 조롱당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리 PC에 바이러스를 심어서 저를 범인으로 만들려고 했죠. 서윤은 가슴에서 펜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도 제 펜과 목걸이 그리고 저 서버가 당신들이 한 행동을 전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도 천장의 CCTV 불빛이 빨갛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주역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다 정치질이야. 회장 딸이라고 해서 이렇게 함정을 파는 게 말이 돼? 서윤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함정이요? 제가 여러분을 강요해서 기술을 팔게 했나요? 제가 여러분한테 30억을 제안했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선택한 길이에요. 보안팀장은 우왕좌왕하며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기훈은 휴대전화를 꺼내려 했지만 서윤이 먼저 말했습니다. 전화하시려면 하세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통화 기록도 증거가 됩니다. 기훈의 손이 멈췄습니다. 다인이 복도 끝에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명자도 계단에서 올라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윤의 양옆에 섰습니다. 다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증인입니다. 이상한 로그 기록, 제가 다 백업해뒀어요. 명자도 말했습니다. 저도 봤어요. 새벽에 서버실 들락날락하는 거 다 봤습니다. 복도는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기훈과 주역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저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회사에서 진짜 전쟁이 시작됐죠. 보안팀장이 무전기를 들고 본사에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도착할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넥스트라인 테크전 직원에게 긴급 메일이 발송되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전 직원 온라인 브리핑 필수 참석. 회의실 대형 화면 앞에는 도현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직접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은 야위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속한 직원들, 그리고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 모두가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서버실에서 있었던 일은 이미 소문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우리 회사 서버실에서 제 딸이 어떤 일을 했는지 들으셨을 겁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회장의 딸이 고졸 인턴으로 위장 잠입했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도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이 아니라 여러분의 동료가 어떤 대우를 받아왔는지도 아실 겁니다.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커피가 서윤의 머리 위로 쏟아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주역의 팔꿈치가 일부러 캐리어를 치는 순간이 슬로우 모션으로 반복되었습니다. 첫날, 제 딸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영상, 회의실에서 사직서가 책상 위에 놓이는 장면이었습니다. 주역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서명해요. 내가 인사팀이랑 잘 얘기해서 기록 안 남기게 처리해 줄게. 세 번째 화면, 익명 게시판 캡처였습니다. 조롱하는 댓글들이 하나씩 확대되어 보였습니다. 커피도 제대로 못 들고 다니는 애를 왜 개발팀에? 이러다 오로라 엔진 소스까지 날려먹겠네. 역시 고졸은 기본이 안 돼 있어.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도 그 게시판에 댓글을 달았거나 최소한 웃으며 읽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것이 우리 회사의 모습이었습니다. 학력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 그 문화 속에서 더 큰 범죄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어젯밤 서버실 장면이었습니다. 기훈과 주역의 대화, 외부로 전송되는 데이터, 그리고 30억이라는 금액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외부 독립감사인단과 수사기관에 이미 의뢰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스스로를 덮지 않겠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저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직원이 같은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와 사무실 곳곳에서 의견이 갈렸습니다. 한쪽에서는 수군거렸습니다. 그래도 팀장님이 그런 분이었을까? 뭔가 오해 아닐까? 회장 딸이라고 저렇게 함정 파는 게 맞는 건가? CTO님은 그동안 회사에 공헌한 게 많은데 너무 가혹한 거 아냐? 다른 한쪽에서는 분노했습니다. 고졸이라고 저렇게 대하는 게 말이 돼? 우리도 신입 때 비슷하게 당했잖아. 이제라도 제대로 밝혀진 거야. 기술 유출은 명백한 범죄지. 변명의 여지가 없어. 사무실은 두 진영으로 나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졌고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습니다. 오후 2시, 주역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 미친 듯이 전화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증거 파일 지워. 지금 당장. 변호사 연결해줘. 급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주요 파일들은 서윤과 다인의 손에 있었고 원본 서버 로그는
외부 감사팀이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기훈은 다른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는 서윤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서윤이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서윤 씨, 기훈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요? 회사 이미지를 생각하면 조용히 합의하는 게 서로에게 나은 거 아닐까요? 서윤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미지 때문에 진실을 덮으라는 말씀이신가요? 그게 CTO님이 말하는 보안인가요? 기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한 달 동안 커피를 뒤집어 쓰고 조롱당하고 사직서에 서명하라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게 제 이미지였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회사 이미지는 지키자고요? 기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며칠 후 수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팀이 회사에 들어왔고 서버 전체가 분석되었습니다. 기훈과 주역의 이메일, 메신저 기록, 은행 계좌 내역까지 모두 조사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고졸 출신 직원들은 특정 부서에만 배치되었고 승진 평가에서 학력 차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인사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 인사팀 직원이 익명으로 증언했습니다. 임원들이 고졸은 특정 직급 이상 올리지 말라고 암묵적으로 지시했습니다. 평가 점수가 높아도 학력난에 대학 미만이면 보류되었어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 회사 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훈과 주역을 옹호하던 사람들도 침묵했습니다. 기술 유출을 넘어서 이것은 구조적인 차별 문제였습니다. 그날 저녁 직원 휴게실에서 명자는 다른 직원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20년 넘게 여기서 일했어. 그동안 봤던 것들, 이제 다 말할 거야. 누가 새벽에 뭘 했는지, 누가 서류를 몰래 가져갔는지 다 봤어. 명자의 증언은 작았지만 결정적이었습니다. 청소부는 보이지 않는 존재였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임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도연은 임원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회사가 이렇게까지 변해버린 줄 몰랐습니다. 제 딸이 아니었다면 영영 몰랐을 겁니다. 이것은 제 책임입니다.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먼저 인사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학력이 아니라 능력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을 감시하고 예방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회의실 방 복도에서 서윤은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다인이 옆에 서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예요. 창밖으로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2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마이크를 든 리포터들이 법원 계단 앞에 줄지어 섰습니다. 넥스트라인 테크 기술 유출 사건, 오늘 첫 공판이 열립니다. 업계를 충격에 빠뜨린 이번 사건, 과연 어떤 판결이 나올까요? 법정안. 피고인석에는 기훈과 주역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기훈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주역은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도연 회장과 서윤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다인과 명자도 뒤편에 함께 있었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조기훈과 강주혁은 2024년 6월부터 11월까지 회사 핵심 기술을 중국 업체 블레이드 소프트에 총 30억 원에 판매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배임,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수의 범죄 혐의가 확인되었습니다. 증거 자료들이 화면에 차례로 표시되었습니다. 서버 전송 기록, 이메일 내역, 은행 계좌 입금 기록, 그리고 서윤이 수집한 영상과 녹음 파일들이었습니다. 커피를 뒤집어 쓴 영상이 법정에 재생되었습니다. 방청석 곳곳에서 작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사직서 강요 장면이 나오자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강주혁, 이 영상 속 인물이 본인입니까? 주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고졸 인턴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네. 그럼에도 이런 행위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혁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기훈의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 조기훈은 그동안 회사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입니다. 일시적인 판단 착오였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일시적 판단 착오가 6개월 동안 계획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까?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심지어 무고한 피해자에게 누명까지 씌우려 했습니다. 재판은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3주 후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다시 한번 기자들과 방청객으로 가득 찼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조기훈은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및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합니다. 기훈은 눈을 감았습니다. 피고인 강주혁은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강요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주혁의 어깨가 축 내려갔습니다. 재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술 유출을 넘어서 직장 내 학력 차별과 조직적 괴롭힘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피해자는 1달 넘게 인격적 모욕을 당했고 심지어 범죄자로 몰릴 뻔했습니다. 이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입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려 조용히 시켰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만족스러웠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복도, 기자들이 서윤을 둘러쌌습니다. 한서윤 씨,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서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어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에요.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은 아직 회복 중입니다. 회사로 돌아가실 계획이신가요? 네,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박서아가 아니라 한서윤으로요. 같은 시간 넥스트라인 테크 본사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인사팀 전체가 재교육을 받았습니다. 학력난을 평가 기준에서 제외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대신 실무 능력, 프로젝트 성과, 동료 평가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위원회가 운영을 맡았습니다. 익명 신고가 가능했고 신고자 보호 제도도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회사 로비에 새로운 문구가 걸렸습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공정이 먼저입니다. 어느 날 오후 서윤은 회사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인과 몇몇 동료들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한 신입사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 안녕하세요.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저 고등학교만 졸업했는데 이번에 입사했어요.
부모님이 대학 보낼 형편이 안 되셔서. 그런데 여기 들어와 보니까 아무도 제 학력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그냥 뭘 할 수 있냐고만 물어봤어요. 서유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당신이 뭘 배웠냐가 아니라 뭘 할 수 있냐가 중요한 거니까요. 신입사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서유는 지난 한 달이 떠올랐습니다. 커피를 뒤집어 쓰던 날, 사직서 앞에서 떨던 손, 익명 게시판의 조롱들. 그 모든 순간이 이 변화를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저녁, 서유는 아버지 회장실을 찾았습니다. 도연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을 보자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윤아, 들어와. 아빠, 오늘 판결 났어요. 알아. 뉴스로 봤다. 도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서윤아, 내가 아니었으면 이 회사는 정말 무너졌을 거야. 고맙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다인 선배도, 명자 아주머니도, 그리고 진실을 믿어준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어요. 도연은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도 시작은 내가 한 거야. 용기를 낸 건 너였어. 창밖으로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유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처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요? 처벌이 끝이 아니라 진짜 변화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며칠 후 회사 공지가 떴습니다. 직원 권익보호위원장에 박명자 씨를 임명합니다. 명자는 청소 업무를 계속하면서도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20년 넘게 회사를 지켜본 사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많이 본 사람이 이제는 직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인은 개발본부 시니어 매니저로 승진했습니다.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1년 후 2025년 가을 넥스트라인 테크세 사옥 앞 유리로 된 현대적인 건물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입구 위에는 새로운 슬로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공정이 먼저입니다.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가면 넓은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벽면에는 직원 복지 관련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직원 권익보호위원장 박명자. 누구나 편하게 찾아오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복도를 따라 걷다 보면 개발본부장실이 나왔습니다. 문패에는 깔끔한 글씨로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개발본부장 윤다인. 그리고 그 옆 가장 큰 방, CTO실이었습니다. 문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CTO 한서윤. 오전 10시. 서윤은 CTO실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회색 정장 차림이었고 머리는 어깨 아래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1년 전 단발로 잘랐던 머리가 이제 다시 길어진 것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서류들이 정돈되어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MIT 학위증과 여러 수상 내역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눈에 띄는 건 액자에 담긴 작은 사진이었습니다. 커피를 뒤집어 쓴 날의 사진. 그때의 박사와 명찰이 함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 남겨둔 기억이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CTO님, 인사팀에서 서류 올려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인사팀 직원이 들어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마지막 면접 예정이신 분이에요. 서유는 태블릿을 받아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지원자 정보가 떠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민수, 나이는 20, 학력란에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의 시선이 자기소개서로 옮겨갔습니다. 저는 집안 사정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개발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공부하며 작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것들로 증명하고 싶습니다. 저도 할 수 있다는 걸요. 서윤은 자기소개서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1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렴한 정장, 고졸 인턴 명찰, 그리고 커피 얼룩. 서윤은 인사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2시에 바로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오후 2시, CTO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20살 청년이 긴장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노트북 가방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입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편하게 해도 돼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윤은 책상 앞에 앉아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자기소개서 잘 읽었어요. 대학 못 간 게 아쉽다고 했죠? 네.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제가 일을 해야 했어요. 그래도 밤에는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민수 씨, 학력 말고 당신이 만든 거 보여줄 수 있어요? 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오래되어 보이는 노트북이었지만 민수는 그것을 소중하게 다루었습니다. 화면을 켜자 민수가 만든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습니다. 작은 일정 관리 앱이었습니다. 디자인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기능은 탄탄했습니다. 이건 제가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면서 만든 거예요. 재고 관리랑 교대 일정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했어요. 사장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지금도 쓰고 계세요. 민수는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떨림은 사라지고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자신이 만든 것을 설명할 때는 누구보다 당당했습니다. 서윤은 진심으로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이거 혼자 다 만든 거예요? 네, 인터넷 강의 보고 책 보면서 3개월 걸렸어요. 서윤은 노트북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코드 구조도 깔끔했고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흔적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서윤은 민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수 씨, 우리 회사에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제가 합격한 건가요? 네. 환영합니다. 우리 회사는 당신 같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꾹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민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해요. 우리 함께 좋은 것들 만들어 봐요. 민수는 두 손으로 서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단단했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민수가 방을 나갔습니다. 서윤은 다시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1년 전 자신도 저렇게 떨리는 손으로 이 회사 문을 열었습니다. 커피를 뒤집어 쓰고 조롱당하고 사직서 앞에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아니, 완벽하진 않지만 적어도 바뀌려고 노력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서윤은 책상 위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커피 얼룩이 진 정장을 입은 박서아. 그 사진 속 자신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 내가 버텨줘서 오늘이 있어. 저녁 6시. 서윤은 아버지 회장실을 찾았습니다. 도연은 책상에서 서류를 보고 있다가
딸을 보며 웃었습니다. 오늘 면접 어땠어? 좋은 사람 뽑았어요. 고등학교만 나왔지만 정말 재능 있는 친구예요. 도연은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서유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전 운이 좋았어요. 회장 딸이라는 신분이 있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죠. 하지만 세상에는 그런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도연은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바뀌는 거야. 한 명 한 명 문을 열어주는 거지.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서유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회사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건물에 불이 켜져 있었고 몇몇 직원들이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 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억지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집에 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커피를 뒤집어 쓴 고졸 인턴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과거의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조금은 단단해진 어른이 이 자리에 남았습니다. 서유는 가방을 메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은 있을 겁니다. 완벽한 회사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믿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야 가장 높은 곳의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고치는 건 용기를 낸 한 사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커피를 뒤집어 쓴 그 첫날, 그 자리에서 참을 수 있었을까요? 고졸이라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대하는 회사에서 침묵할 수 있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해주시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소중한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실 거예요. 다음 이야기도 더욱 재미있고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